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주변에서 나도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자주 유독 들리는 말이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크리에이터라고 할 만합니다. 유튜브 시청은 물론 콘텐츠 생산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인기 유튜버의 경우 억대 연봉이 부럽지 않을 만큼 높은 수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전향을 꿈꾸는 직장인들도 많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1인 미디어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 미디어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 조사를 보면요. 성인 남녀 10명 중에 6명은 유튜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유튜버에 도전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교육부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은 장래 희망으로 의사보다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 건데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는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 것 같아서 또 취업보다 쉬울 것 같아서 등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콘텐츠로는 일상을 택한 사람이 월등히 많았고요. 그 뒤를 게임과 먹방, 요리 등이 차지했습니다. 1인 방송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나이 불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요. 지난 1월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약 4,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총 인구의 약 90%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또 2021년에는 한국의 인구 대비 유튜버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드러났을 정도로 유튜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확보한 국내 계정만 3,000개에서 4,000개가 훌쩍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커진 만큼 수익도 많아졌겠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기대만큼 수익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국세청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난 2021년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이 3만 4천여 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12배가 넘게 급증한 겁니다. 유튜버나 BJ라고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한 이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들 1인의 연평균 연봉은 2,500만 원이었는데요. 2년 전보다 700만 원 줄어든 겁니다. 특히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에 그쳤는데 2019년보다도 6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커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평균 연봉도 또 최하위 유튜버의 수익도 더 줄어든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연간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1인 평균 7억 1,300만 원이 넘은 건데요. 2019년 상위 1%의 평균 수입보다 6.3%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위 1%의 총 수입이 2,439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평소엔 크고 거대한 이익을 얻는 유명 유튜버들의 사례만 알려지다 보니 누구나 이건 하기만 하면 소위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현실은 극과 극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는 거네요. 정말
현실이 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입니다. 모두가 억대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유튜브에는 조회수가 늘지 않아서 유튜브를 중단한다라는 영상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유튜브 장비를 판매한다며 방송용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파는 게시글도 많아졌습니다. 기대와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한 채로 유튜브를 중단하고 장비를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참 1인 창작자로서 살아남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대체 어느 정도 구독자를 모아야 소득이 안정적으로 생기는 걸까요? 네, 일단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또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회수와 중간 광고료 등에 따라서 구글 법인에서 수익을 배분받는 건데요. 대략 조회수 수익은 1,000회당 1달러 수준으로 광고 수익은 1회 클릭당 20에서 30원 정도를 챙길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광고 노출이 어느 수준을 넘는 순간에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수입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네트워크 효과도 작용하는데요. 문제는 이마저도 45%는 수수료로 떼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회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인지 1인 방송 시장의 독보섯으로 꼽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극적인 썸네일, 자극적인 화면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데없는 사망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영상들도 넘쳐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로 가짜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아서 2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1인 방송 시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콘텐츠로 경쟁하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한 뒤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가뜩이나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나와서 상관없는 재난 문자가 올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네. 물론 재난 문자가 꼭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너무 많이 와서 스팸처럼 맞아. 느껴진다면서 네.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재난 문자를 검색하면 실제로 가장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가 재난 문자 알림 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난 문자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유용한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유독 자주 온다,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5년 시작된 재난 문자는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400여 건이 발송됐지만 코로나19 안내 등으로 한 해 5만 4천여 건으로 131배가 급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과다한 재난 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민폐가 되자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단위의 재난 문자 안내도 있지만 이 광역시에서도 또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 시도 단위로 발송되던 지진 재난 문자는 긴급 대피가 필요한 시, 군, 구로 좁혀지고요. 비가 많이 내릴 땐 기상청이 직접 보내돼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예상될 때만 알린다고 합니다. 또 아동, 치매 실종자를 찾는 문자는 재난 문자에서 빠지고 수신을 원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1인 유튜버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데요. 유튜버가 현실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만큼 탄탄한 나만의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워야겠죠.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